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매매 공방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지만 투신을 비롯한 기관들이 매물을 추리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아우인 코스닥 지수는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세장 속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우리 증시, 조금 전 드디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52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분기 대비 15.19%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발표가 됐고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2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미국 증시, 유로존 증시 모두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겠죠, 우리 시간으로 알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 분명히 작용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평가들이 우세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 어닝 시즌에 임박해서 그리고 어닝 시즌의 시작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화두는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되는 어떤 그 호조 상황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그 경제 지표의 호조들이 과연 기업들의 실적에 연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다소간에 지금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이와 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지금 김동현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매출액 52조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이제 그 7.2조 원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내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경계 심리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매우 크겠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어닝 시즌 시작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 우리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이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제 그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현재 많이 외국인의 관점과 국내 기관 투자가 간의 그 관점 차이가 지금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삼성전자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해서 일단은 지난 1분기의 실적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 기간으로 봤을 때 어닝의 최꼭대기였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닝의 피크 아웃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모멘텀 관점에서의 삼성전자 일단은 조금 좀 멀리 하려는 그런 경향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싸다, 아직도 PER이 10배 미만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양방 간에 다소간 좀 치열한 어떤 치고받고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분명한 것,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 IR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 공적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다소간에 좀 보수적인 견지로 IR의 스탠스가 변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핸드폰 관련된 어떤 스마트폰 관련된 지금 유통단에서 되는 재고 물량 역시 다소간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니저들 간에 다소간에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좀 개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 보면 일부 매니저들, 제가 이렇게 몇 분 만나본 매니저들 간에는 간혹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연말 이내에 100만 원이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소간 매우 조심스러운 어떤 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매니저들도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염두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멘텀 관점에서의 삼성전자, 일단 당분간은 좀 어렵겠다. 일단 이익의 성장세가 멈췄다라는 점에서는 좀 모멘텀 관점의 투자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될 텐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삼성전자를 피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대장주잖아요. 이 대장주를 대안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좀 추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 지금 앵커님과 비슷한 얘기도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를 팔았을 때 과연 그 판 돈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 지금 새로운 대체 종목 찾기가 지금 활발하게 분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틈새로 나타나는 것이 어제 최근에 이제 시장 내 크게 바람이 불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일 것 같고요. 아울러서 시총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역시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녹록한 형편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경기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그 경기민감주는 상당 기간 소외되었던 종목이었고요. 소외되었던 업종이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이 많이 나타났었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 그 얘기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업종이겠죠. 건설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좀 당분간 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어닝 쇼크의 요인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 감소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IT 부품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좀 피해야 할까요? 네네. IT 부품주 역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어려운 상황 내지는 좀 보수적인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IT 부품의 고통 내지는 IT 부품의 주가 역시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만약에 1%의 하락이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나타난다면 IT 부품의 주가 하락은 이에 4배, 5배가 넘는 그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부품주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간에, 그리고 밸류에이션 투자자들과 모멘텀 관점의 투자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다소간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수급단이 매우 약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관점과 모멘텀 관점 사이의 치열한 공방은 오히려 기대 난일 것이다. 부품주를 밸류에이션 관점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모멘텀 관점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일 텐데요.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꺾이는 그런 상황에서 IT 부품 회사의 모멘텀 너무도 당연히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모멘텀 관점의 투자자들로부터 상당 기간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오늘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 오늘장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지금 같이 혼조하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은 분명히 시장 내에 매우 크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점차 차별화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실적적으로 분명히 뚜렷하게 뒷받침이 되는 업종 내지는 뒷받침이 되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 분명히 IT에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를 하는 업종입니다. 반도체를 하는 IT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표적인 대장적인 성격을 가지는 종목은 SK 하이닉스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실적과 유동성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무엇일까? 결국은 경기 민감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장기간 소외되었던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업종,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효해 보인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예림당이 어제 고가 7,400원을 찍고 수익률 6.3%를 기록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따라서 목표가 5% 이상에 도달하셔서 또 1승을 올리셨습니다. 현재 승률은 10전 2승 4무 1패가 되셨는데요. 예림당에 대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주입니다. 사실 예림당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한번 보시더라도 제가 선을 한 게 그어놨습니다. 이 가격 6,650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저항과 지지 국면이 나뉘는 그런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승대 안에는 우리가 흔히 상승 추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하락권에는 하락 추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 번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매집 기간 자체가 지금 이 구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집 구간이 크게 이루어졌었고 고점을 기준으로 6,600원을 기준으로 하단에 4,200원까지 거의 60%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개인들이 제가 볼 때는 있기 힘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지지 그리고 두 번째 지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추세들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동반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욱더 좋은 전략입니다. 그만큼 하단의 이 구간 자체가 길었기 때문에 매집이 길었다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세 자체도 크게 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예림당은 2분기 실적만 좀 더 좋은 모습만 나온다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최근 들어서 저가항공, TW홀딩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예림당의 2분기 실적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한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NIST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주입니다. 코스피 소형주고, 지금 사실 NIST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철강업체라고 하면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자주 떠올리곤 하시는데요. 포스코는 일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현대제철도 바닥주로 설명을 해드렸었고, 지금 NIST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NIST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철강제 렌탈 업체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렌탈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자, AJ 렌터카 떠올리시나요? 예, 아니면 정수기 떠올리시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다 렌탈 업체죠. NIST는 철강 자체를 렌탈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철강제 아시죠? 외장에 보면 이렇게
건물의 외형을 어느 정도는 제반을 쌓을 때 미리 철골 구조를 깔아 놓습니다. 그것을 매일적으로 신규적인 철골 자체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을 NIST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철강제이다 보니까 수명 자체는 상당히 길겠죠. 한 10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렌탈로 인한 부분은 당연히 캐시카우로는 조금 높게 잡힐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NIST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조금 증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조금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캐파 증설이 아니었다면 영업이익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만큼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하락은 우리가 주가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조금 더 판단하시면 가장 좋겠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뭐 빨간색 화살표도 많고 뭐 화살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여있는, 밀집되어 있는 이 구간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 네,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딱 보시면, 이 자리에서 강력한 상승이 조금 나타났었죠. 강하게 뚫는 모습이었구나. 자, 이 자리 위에서는 그러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매수 국면, 우리가 상승 추세 대안에 놓였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는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죠. 이 자리, 똑같이 매집 자체는 얼마만큼 길었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2,520원, 그리고 저가는 1,360원, 거의 절반 50%의 하락률을 보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봤을 때 NIST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 가격대까지 이런 오차범위는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NIST도 꾸준히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면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은 어느 정도는 뭐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눌러보시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매도율이라고 합니다. 매도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대부분이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대신 매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누군가는 팔고 나가는구나, 심리적으로 누군가는 기관에서 팔고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NIS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규적인 매수거든요. 왜 이런 신규적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을까요? 자,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추세 자체를 상승 추세로 판단을 했던 기관이 지금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적당합니다. 저가고 지금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2,590원입니다. 자, 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죠. 2,59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 우리가 포스코, 그리고 세아베스티, 현대제철,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NIST라는 코스피 회사도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매매하시고 즐거운 수익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NIST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센터에서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먼저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재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시장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007선에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552선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어닝 쇼크에 좀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른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방향성을 보이다가는 그래도 좀 제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외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좀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당분간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임박한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낙폭 과대주의고 또한 이제 실적 호전이 좀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좀 포트를 꾸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는 좀 어닝 쇼크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된 만큼 크게 좀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알아봐야겠죠. 정거래일에 좀 어떤 수급 주제들 어떤 종목을 샀나. 일단 외국인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는 자동차들이 좀 눈에 띄네요. 현대차, NC소프트,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전자, 기아차, SK텔레콤,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역시나 이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차 그룹 3대 회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좀 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간간히 이제 금융주와 건설주들이 좀 섞여 있는 모습.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GS건설, LG화학,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공사, KCC, SK하이닉스, S-오일, 한진칼 이런 종목들 샀고요. 대림산업도 좀 보이네요. 기관에서 일단 건설주들이 조금 보이는 모습들. 결국에는 외국인은 자동차 그리고 기관은 건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오늘도 자동차와 건설은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좀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면 이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CJ ENM, 아프리카 TV, SM, 인터파크, 컴투스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전체적으로 이 콘텐츠 업종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대형주는 자동차 건설, 중소형주는 콘텐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합권으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선물 지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 경우는 260선에서 좀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선물 지수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이다가 당분간 지수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선물 지수가 움직여지기는 크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좀 수급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선물 지수 경우는 당분간은 한 257선 에서 좀 265선까지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코스피의 경우 아무래도 오늘은 또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는데 현재의 경우는 2005선에서 조금 강박권에서 좀 시작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어쨌든가 이제 지수가 크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금 2003선에서 좀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그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약간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좀 기간을 두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차 한 21선 부근이 한 2000선 부근에서도 좀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는 좀 2000선 시대를 좀 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만 좀 실적 호전주 위주로 조금 종목을 공략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코스닥의 경우 553선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기관이 조금 어떤 매수세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한 차례 좀 끌어올려 왔지만은 지금 매물대 구간 552선이 워낙에 좀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소폭 좀 숨고르기 좀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좀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거의 다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조금 숨고르기 거친 후 그래도 한 560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49% 하락한 15,304.27포인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소폭 밀리는 흐름이죠. 3,000원 하락한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만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죠. 삼성생명과 LG화학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300원 하락한 4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9% 상승한 3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1.45% 상승한 4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홈쇼핑도 소폭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GS 홈쇼핑과 다음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근호 연구원께서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역시나 이 삼성전자의 보합권 움직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지수는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또 업종별로는 은행, 건설, 전기전자, 음식료, 종이목재, 제조업, 운수장비, 보험, 유통, 그리고 철강금속,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전자가 다시금 좀 제일 또 상위로 올라왔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플러스 뭐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기전자 섹터는 좀 굳건하게 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뭐 은행 섹터나 금융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역시나 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최근에 방어되는 느낌, 이런 부분들, 또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금융업종에는 좀 약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건설인데, 최근에 뭐 중형이든 대형이든 소형이든 건설사 전체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좋은 추세를, 좋은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건설업종은 오늘도 역시나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은 자동차 부품업체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뭐 0.4%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운수장비 업종도 좀 강한 모습.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대상, 뭐 삼양식품,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좀 높았다,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거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좀 좋은 기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제지주들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좀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업종이나 테마에 좀 밀려서 묻혀 있긴 한데 제지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무림페이퍼나 테림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시아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무언가 좀 만들어가려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뭐 한익스프레스, 페로션, 대한해운, 아시아나항공, 해운주들, 항공주들이 오늘은 조금 견고하게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나 역시나 오늘의 가장 탑픽은 IT와 건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은 이제 운수장비가 좀 따라가는 형국이고, 중소형 쪽에는 정보기기, 운송, 일반 IT, 오락문화, 소프트웨어, 반도체, 컴퓨터 서비스, IT 하드웨어, 출판, 매체, 복제, 이런 업종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정보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아이리브가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토비스, ECS, 코어, 현대 IBT, 딜리,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폭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운송 쪽에서는 유성 TNS가 유증 철회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고요. 일반 IT 쪽에서는 위닉스, 대성일텍, 유라테크,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락문화 쪽은 이 파라다이스 카지노주들이 최근에 다시금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들. 파라다이스가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사마네트웍스, 초록뱀, 대원미디어, 레드로고 같은 콘텐츠 제작 업체들도 오늘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매수세의 상승 전환한 모습이네요. 수급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좀 지수에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125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제 마찬가지로 81억 원가량 다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의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4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14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세를 보이는 듯 싶더니 현재는 좀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의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10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488억 원가량 현재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수급을 따져본다면 현재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이 169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외국인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대량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이 현재도 지금 건설업종에는 4억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3억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장중에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양 매수세가 오늘도 다시 이어질지 여부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업종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계속 거의 쌍끌이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상당히 조금 요즘에 음식료 흐름이 상당히 좋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화 강세에 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몰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음식료 업종에는 좀 외국인이 좀 7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에도 최근 들어서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외국인이 2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은 좀 90전 상승 출발하는 흐름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0전이 상승한 1011원 2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0원 80전과 1011원 80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11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제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파운드화와 캐나다 달러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지난주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반짝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게 된 것은 여전히 미 고용지표 호조가 미 연준의 저금리 정책을 조기에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점이 달러화로 하여금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주요 상품 통화들에 대한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달러화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파운드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캐나다 달러는 캐나다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은 N1 포지션의 청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에는 미국과 일본 증시의 부진으로 그리고 또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반영해서 오늘 새벽 101.76엔까지 하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 4일 장중한 때 100엔당 985원대까지 하락했던 N1 환율은 992원대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에는 최근 거래 범위가 101엔대 초반에서부터 102엔대 중반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러 엔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N1의 추가 반등으로 인한 달러원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달러원은 미국의 6월 고용지표 발표 직후 장중 1008원 40전까지 하락했는데요. 어제는 호주 달러 약세 영향으로 1010원 70전까지 반등하는 등 1010원을 중심으로 한 등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통화정책의 변화를 줄 시점에 대해서 시장은 오는 9월 FOMC 회의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부터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이 의미 있는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의사락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힌트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수급이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1,010원을 전후한 움직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발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LG그룹 IT 3인방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아프리카TV는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KBS 종편 채널에서 실시간 무료 방송 서비스를 한다는 사실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움직이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해소, 그 부분으로 훨씬 더 좀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했고, 그 중심에는 이 IM 부분이라고 하는 결국에 모바일 부분의 어떤 어닝 축소,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는 이제 부품업체들이 더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을 봤으니 일단 전방업체로부터의 어떤 단가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압력이나 제스처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파급 효과는 이제 어떤 이 부품주들로 좀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부품주들의 움직임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유심하게 좀 관찰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LG IT 3인방이라고 하는 LG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인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LG, 삼성과 LG를 좀 비교해보면 사실 있죠. 항상 LG는 2등 그룹주라는 꼬리표가 있었고, 모바일 쪽에서는 역시나 삼성을 좀 따라잡을 수 없었던 부분.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이 달라졌죠. 이 G3와 함께 최근에 LG전자, 이 모바일 부문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제품이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삼성과는 다르게 LG전자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원체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매력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LED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도 있지만 역시나 애플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좋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분기에도 LG전자가 IM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에서 성장을 이뤄낸다면 생각보다 주가는 좀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프리카TV가 이제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프리카TV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고, 이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몰랐었죠, 사람들이. 근데 아프리카TV가 결국에는 최고가를 좀 만들어냈고 된다라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TV가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좀 투자자들이 어떤 주목을 끌었고요. 오늘은 또 이 KBS, 어제였죠, KBS 종편 채널 실시간 무료 방송, 이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함께 보는 TV 카테고리를 좀 신설을 하고 KBS 2개 채널 그리고 4개 종편 채널 프로그램에 실시간 다시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보기 TV 카테고리에 접속을 하면 각 채널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TV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을 하면서 또 이 공유자들과 실시간으로 좀 채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KBS 종편 채널의 프로그램, KBS 2개 채널 그리고 4개 종편 채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TV가 또 다른 어떤 이 수익원을 좀 발견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콘텐츠 시장은 이 소비 트렌드가 중점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눈길을 둬야 되는 어떤 그런 업종이고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부품주들 대응 전략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컴투스는 게임 흥행지 속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리버는 엠피맨닷컴 흡수합병 결정에 상한가에 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종목도 짚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그런 어닝 쇼크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IT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 밀리면서 함께 좀 밀렸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IT 부품주도 당분간 2분기까지는 사실 이제 좀 관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제일 큰 이제 원인이 아무래도 휴대폰,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이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부품사들이 휴대폰 IT 부품을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로 인해서 크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3분기전 어느 정도 조금 호조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지금보다 오히려 3분기에 좀 따라봐야 되지 않나, 3분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는 좀 사실 IT 관련에 대해서 사실 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원화 강세의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태블릿 PC마저도 지금 판매량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는 그런 IT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의 실적이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IT 부품주를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만약 짧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약간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하반기 한 3분기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9만 원대를 좀 돌파하면서 현재 이제 약간 이제 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컴투스의 좀 게임 서머너즈 워라고 하나요? 그런 게 이제 해외 매출로 인해서 글로벌 런칭 후에 워낙에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를 많이 끌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컴투스의 경우는 제일 마의 구간이었던 9만 원 선까지도 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얼마까지 좀 목표가를 도달할 할 것인가라는 조금 사실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부터 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도 5일선이 꾸준하게 좀 지지를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상승세로 지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조정 시에 좀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컴투스의 경우는 그래도 워낙에 좀 고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컴투스가 지금 서머너즈 워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워낙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진출해 나가 게임들이 여러 가지 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임들이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호주세를 지속한다면은 앞으로도 좀 주가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가 계열사인 엠피맨닷컴을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상한가를 좀 결정했는데 일단 흡수합병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좀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만큼 내 입장에서도 한번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이제 지금 주가가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현재로서는 오늘장 내지 아마 내일장 정도에서 서서 이제 매도 관점을 보셔서 이제 슬슬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하나의 좀 뉴스로만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가요, 하반기에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대유에이텍은 위니아 만도의 인수 추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로보스타는 중국의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신규 조립용 로봇을 10,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이 KTNG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이제 담배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또 제시가 되는데, 이제 정부 내에서 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세금 조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제조사의 어떤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배 세금이 정말 파격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판매량의 감소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증세 효과가 훨씬 더 커지고 KTNG 실적 개선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값 인상은 역시나 KTNG의 가장 큰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재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가상으로도 최근에 이 원화 강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수주들이 좀 좋았는데 KTNG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좀 우상향 추세가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하락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데이오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니어만도 인수 추진이 소식 때문에 또 신고가가 나왔죠. 참 대단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조혜공리 씨 답변을 통해서 위니어만두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공시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제 데이오에이텍이 인수전에 좀 참여하겠다라는 얘긴데요. 또 위니어만두 인수를 함으로써 또 향후 인수 추진이 과연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 일단은 주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위에 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일단 모멘텀이 좀 나온 종목들은 역시나 특징이죠. 장중에 좀 올라갔다가 윗골이 다는 모습.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조심하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로보스타인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폭스콘이 이 신규 조립용 로봇 10,000대 정도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테리거라고 하는 폭스콘 회장이 이내 주주들과의 모임에서 이제 이 생산 라인에 10,000대 정도의 조립용 로봇을 도입키로 했다라고 좀 언론이 밝혔고요. 이 폭스콘이 로봇 공정에 대한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게 바로 2년 전의 일인데, 대당 $25,000 정도 한답니다. 이 제작 로봇이. 그래서 10,000대를 도입하는 데 따른 고비용 문제 때문에 연기됐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는 로보스타가 2011년 8월 폭스콘과 납품 계약을 맺고 이 휴대폰 제조 로봇을 좀 납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로보스타가 이번에도 좀 수주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일단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좀 오늘 반영했다. 그래서 보시면 로보스타랑 데이오에이텍이랑 좀 비슷한 흐름, 역시나 모멘텀이 반영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요, 파르나스 호텔 인수를 포기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반면에 6거래일 연속 오르던 GS건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지주들의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많이 보여줬죠. 신대양과 아세아제지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경남제약은 김수현의 레모나 광고 효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네, 파라다이스가 그 파르나스 그 호텔 인수 포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GS건설은 지금 이런 이 소식으로 인해서 좀 약보합권에 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본다면 GS건설이 그 파르나스 호텔을 좀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파라다이스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GS건설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보면 이제 건설주는 거의 다 좀 대부분 좋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뉴스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외 수주라든지 국내 수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GS건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르나스 호텔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인수를 포기한 것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파라다이스는 앞으로는 이제 인천의 영종도 그 사업을 오히려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천 그 영종도 이제 건설 계획을 좀 납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주가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워낙에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당분간은 약간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면은 그래도 힘을 응집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세아제지입니다. 아세아제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제지업
그 제지 업종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그 포장재 그 골판지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를 좀 찾아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좀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도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도 좀 매수세를 꾸준하게 이어봐 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택배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나서 아무래도 인터넷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주문들이 늘어나면서 골판지의 그런 택배 물량 업체도 좀 늘어나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그 제지업체에 대해서는 좀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가 지금 제지업체들이 상당히 좀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에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조금 그 오일선 이탈하지 않는 안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봐 보시되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다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다 싶으면은 그때는 조금 더 이익을 좀 챙겨 나가시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경남제약입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대해서는 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래도 배우 김수현의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배우 김수현이 좀 워낙에 중화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뭐 키스트도 물론이지만은 이런 광고 업체로 그 광고의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경남제약마저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간 중국인들이 좀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하면서 배우 김수현이 좀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구매를 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좀 매출세는 매출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가가 많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좀 배우 김수현이 계속적으로 좀 중화권에서 꾸준하게 좀 인기를 얻고 있는다면 이런 광고 업체들에게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삼성물산도 하반기 성장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STS 반도체는 자회사가 필리핀 상장 승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오리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그 내수주들은 또 원화 강세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원화 강세 기조 때문에 내수주들이 좋은 것 같고 일단 하반기에도 내수주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 이슈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뭐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 물론 내수 소비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또 내수주들이 이제 해외 쪽 마켓도 좀 뚫어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지 않나.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움직임은 최근에 이제 반등을 계속적으로 좀 모색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건설주와 좀 동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들이 대부분 이제 에버랜드 쪽으로 좀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좀 이 한 3거래일 정도 빠진 부분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75,000원대를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반기까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를 반등시키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이 보강그룹주들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보강그룹주 내에 어떤 이 이슈들 이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 PDP 이슈가 좀 있었는데 STS 반도체 역시도 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삼성 SDI의 PDP 사업 종료로 이제 앞서 있는 이 PDP와 관련된 종목들 부품주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PDP 사업이 없어지면서 좀 손실분들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또 원체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반등을 시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데 일단 최근에 좀 급등은 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수긍은 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돌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악재,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하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시장 조정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및 중국 모멘텀 미디어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관망 전략을 유지하자. 상승 시에는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IM투자증권의 여의도 본사지점 정영훈 팀장님께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장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2분기의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수준으로 지금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현재 한 2% 가까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지금 모습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좀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8조가 지금 붕괴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 조정을 좀 예상을 했었지만 오히려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바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역시나 지금 이번 삼성전자 어느 정도 좀 이사회라든지 이런 지금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향후에 지금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2분기 본격적인 지금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닝 시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제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뚜렷한 역시나 기업 실적에 대한 좀 모멘텀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좀 지루한 흐름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제 좀 정책적인 좀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정자가 이제 내정이 됐을 당시에 이제 LTV라든가 DTI 이러한 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지금 내놓았는데요. 역시나 지금 부동산과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좀 정책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건설이라든가 은행 이런 대표적인 수혜 업종과 그리고 이제 내수주 쪽으로 좀 관심이 지금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재가 매수로 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 계속 강조드렸는데 여전히 상승 쪽에서의 가닥을 잡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동성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가도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흔들흔들 했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정을 주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좋은 종목군 꾹 쥐고 가야 된다는 얘기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점 꼭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좀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제가 3,000포인트, 자 이제 월요일 기획을 제가 해드렸어요. 3,000포인트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해드렸고 앞으로 3,000포인트 시장, 즉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근거에 대한 얘기까지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주도주군 바로 6월장, 5월장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죠. 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드디어 52,000을 찍었습니다. 오우, 놀랍습니다. 그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조정 들어올 때 또 분할 매수 전략, 진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자, 이게 5만원, 52,000원 이렇게 갈 줄 모르셨죠. 그죠? 또 조정 들어오는데 제가 뭔 배짱으로 자꾸 사라 했는지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모바일 디램의 성장성이에요. 결국은 이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순간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결과적으로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반기에 확 간다. 이 시장 어떻게 가느냐, 어떤 주도주군이 형성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 6월장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이에요. 가장 큰 화두죠. 이 사물인터넷, 요래 표현하니까 너무 작나요? 자, 사물인터넷 시장이에요. 근데 이 사물인터넷 시장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자, 이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자, 이 사물인터넷 시장의 어떤 맥락을 잡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물인터넷은 통신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LTA. 잘생겼다. 노래까지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그 LTA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가인터넷, 지금 인터넷 속도의 10배가 빠른 인터넷. 이것이, 사물인터넷 시장의 어떤 근간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통신 부분이 먼저다. 그래서 모바일 디램 쪽에 SK하이닉스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 통신 장비 쪽에 스마트 트랜시버, 광 트랜시버, 요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OE 솔루션입니다. 예, 그 OE 솔루션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에요. 박스권 완전히 돌파가 됐죠. 그죠? 오늘 갭을 딱 띄우면서 그 박스권을 딱 돌파해 놓고는 차차차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OE 솔루션 제가 종목 상담 때도 제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 왜 그렇게 강조드렸겠습니까? 바로 통신에 대한 성장성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는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성이 입혀진 것들은,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사인 볼트 기법이라고. 쫙, 이래가. 요 체조함 하세요, 이래가. 쫙, 이거 좋습니다. 이게 딱 풀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OE 솔루션, 요 부분도 체크를 그때 분명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 자, 네트워킹 시스템이었어요. S넷이었습니다. S넷 한번 보세요. 자, 지금 S넷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딱 저점 찍는 그 순간, 즉, 돌려 세우는 그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S넷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한 번에 어떤 숨 고르기도 제대로 없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S넷도 오늘 강하게 보세요. 벌써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ITX도 제가 정확하게 매수 시점을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뭐 닭도 타야 됩니다. 그죠? 돗자리 깔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짝도 타고 돗자리 까는 그걸 떠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으시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 저게 성장성이 왜 있는가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차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그냥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 띄워놓고 볼린저 밴드 넣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넣고 넣어보이면 뭐합니까? 결국은 차트입니다. 결국은 참고사항이에요. 그거대로 주가 간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이 쉬운 시장입니다. 그렇게 가실 필요가 절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가셔도 안 되고 차트만 참고하셔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성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줄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박사처럼 꼼꼼히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회사에 속속 드는 사정, 그 회사 내부자가 어떻고, 그 회사의 지분율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권 전문인입니다. 박사가 아니죠. 결국은 여러 종목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께 여러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중에서 성장성 있는 걸 잡아드리는 것이에요. 결과는 수익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보면, 자, 조정이 깊이 들어오는 게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는 걸 눈여겨보세요. 그것은 조정이 아닙니다. 상승을 위한 움츠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조정 구간은 아이고 고맙다, 땡큐 구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내려와주면 언제든지 눈 딱 감고 매수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제 또 저게 정말 올라가 버렸네. 또 못 잡겠네. 계속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계속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 관련주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이 프로그램 시작할 무렵까지, 자, 현대 리바트,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놓고 보면 엄청 올랐어요. 아이고, 또 저게 저만큼 올랐네. 결국은 다 잘라내고 엉뚱한 종목에 들어가 계시면 이 시장은 한 해 수익률을 봤을 때는 또이, 그냥 그 수준,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성 쪽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거셔야 됩니다. 그 성장성은 누가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하반기 주도주군이 될 수 있는 성장 섹터가 무엇인지, 이것을 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 계속 드렸어요.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한 곳에 치중해서 수익 낼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차트도 보셔야 되고, 성장성이라는 측면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수급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모멘텀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재무제표까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 하나만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장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복잡다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쉽게 수익 낼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을 사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집하고 중고차를 살 때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합니다. 혹시 고장난 데는 없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모든 걸 체크해보고 사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사는 가격보다 더 사면서도, 혹은 중고차를 사는 가격보다 더 사면서도 누가 카드라, 카드라 방송에서 턱턱 사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위험천만한 투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라고 다 같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 전문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장들을 지금 성장성을 입혀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목소리 힘 좀 한번 줘봤습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또 힘주는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구 멘토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지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방향성을 잡으며 굳건하게 상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